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그다음에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김필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 실시간 생체 현미경, 영어로는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살아있는 이제 생체 내부의 세포 다이내믹스 및 혹은 이제 약물 전달을 실시간으로 영상화하는 기법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COI가 물론 있고요. 그래서 COI 페이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사회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일하면서 또 이제 아이빔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서 제 경력을 간단히 읽었습니다. 자,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한국말로 생체 현미경이라고 하는 기술은 일단 살아있는 동물 모델에서, 살아있는 주로 애니멀 모델에서 세포 수준에서 셀룰라 레벨의 어떤 디테일한 라이브 비디오를 획득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이런 엑스레이나 CT, MRI라는 다르게 훨씬 더 고해상도의 세포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고해상도의 영상을 살아있는 생체에서, 살아있는 주로 동물 모델에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제 비디오가 하나 좋은 이제 아주 예시로 저희가 보통 많이 소개를 드리는데요. 자, 이 비디오에서 보시고 있는 이 빨간색 점들은 폐에 있는, 렁에 있는 뉴트로필이라고 불리는 이제 면역 세포입니다. 그다음에 녹색으로 불리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렁에 있는 이제 혈액의 순환, 블러드 서큘레이션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는 각각 두 가지는 각각 이제 형광 표지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제 녹색의 혈액의 흐름은 녹색 형광 물질인 FITC의 큰 이제 분자량을 가지는 덱스트란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물질을 정맥으로 주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FITC 덱스트란이 그 혈액에 섞이면서 몸을 이제 순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혈관에 있는 흘러다니는 혈액이 이제 녹색 형광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제 뉴트로필은 뉴트로필을 표지할 수 있는 항체가 있습니다. LI6G라는 항체가 있는데요. 그 항체에다가 빨간색 형광 물질을 붙이고 역시 이 형광 물질이 표지된 항체를 정맥으로 주사해주면 그 항체와 형광 물질의 컨주게이트가 역시 혈관 안을 전부 다 순환하면서 혈관 안에 있는 이 뉴트로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잘 깨끗하게 형광 표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비디오는 한 10분 정도 되는 비디오인데요.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빨간색 뉴트로필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시에 녹색의 혈액의 흐름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디오는 저희가 특별히 특이적으로 sepsis, 그러니까 폐혈증을 유도한 마우스 모델의 폐에서 획득한 영상이고요. 보시면 이제 한 중간쯤 정도에서 요 뉴트로필들이 이제 아주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이런 큰 클러스터를 하나 만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가 생기면 얘네들이 이제 혈관을 막으면서 이 부변 전체에 이 녹색으로 보이는 혈액의 흐름을 저해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빨간색 표시가 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면역세포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뉴트로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생체 현미경이라는 기술은 살아있는 동물 모델에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인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델링한 동물 모델에서 이런 세포 수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비디오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찍었느냐? 저희가 이제 유튜브 비디오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일단 기도 삽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벤틸레이터 연결해주고요. 인공호흡기 연결시켜서 이제 기계호흡을 가능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저리로 렁을 노출하고 이런 특별한 이미징 챔버를 이용해서 렁을 우리가 찍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현미경 장비에 집어넣고 데물 렌즈 아래에 놓고서 이 오른쪽에 이제 현미경 영상을 획득하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세포 수준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자, 앞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은 살아있는 상태의 인비보에서 셀룰라 레벨의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획득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올인원 패키징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은 이제 듀얼 모드, 두 가지 모드의 생체 현미경 이미징을 찍을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각각 이제 컴포컬과 투포톤 이미지, 투포톤 현미경을 두 가지 이미징 모드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현미경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각각 투포톤 이미징과 컴포컬 이미징을 서로 다른 4개의 형광 채널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모드의 형광 이미지, 인트라바이탈 생체 현미경 이미지를 그 리얼타임으로, 즉 초당 512, 512 픽셀의 이미지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초당 30장에서 최대 100장까지 획득할 수 있는 아주 고속의 이미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현미경 장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어떤 이제 이미징을 그 생체 현미경 이미지를 다양한 조직과 장기에서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시죠. 자, 요 예시는 아까 좀 자세히 설명드렸던 대로 럭에서 폐에서 이런 뉴트로필들이 서로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이제 찍은 비디오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특별한 렁 이미징 윈도우를 사용을 합니다. 렁 이미징 윈도우 챔버를 사용하는데요. 보시면 아래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챔버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 안에 이제 음압을 네거티브 에어 프레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대략 910에서 920 밀리머큐리 정도의 음압을 걸면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에서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에 움직이고 있는 폐, 렁의 아주 일부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일부분만 이 투명한 커버 글라스에 대해서 고정, 스테빌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젠틀하게 스테빌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 모션이 스테빌라이제이션 된 살아있는 이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있는 폐에서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똑같은 프린시플을 가지고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또 이제 살아서 뛰고 있는 심장도 저희가 하트도 저희가 이미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여기로 공기를 빨아내어서 안쪽에 이제 음압을 걸고요. 이 경우에 조금 더 강하게 음압을 겁니다. 이제 심장은 워낙 강하게 뛰고 있기 때문에 한 880mM 정도의 음압을 걸어주면 역시 심장의 일부분을 잠시 이렇게 스테빌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설명드린 것 같은 저희가 초당 30장의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아주 고속의 이미징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그 정도의 이미징 속도면 이런 이제 살아서 뛰고 있는 그 심장에서 흘러가고 있는 세포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미징할 수 있는 정도의 즉 리얼타임 플로잉 이미징을 혈관 안에서 바로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이미징 스피드가 됩니다. 실제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안에 흘러가고 있는 여기 가운데 혈관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흘러가고 있는 이제 녹색의 GFP를 발현하고 있는 세포들이나 빨간색을 보는 적혈구들은 전부 이제 실시간으로 이미징할 수 있는 정도의 이미징 스피드가 됩니다. 자, 한편으로 이런 고속의 이미징 시스템이 그 자체로도 상당히 좋은 이제 이미지를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최근에 아주 최신의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하면 이런 실시간의 고해상도 아주 고속의 이미징 데이터에서 저희들이 노이즈를 이런 주로 이제 디텍터 센시티비티 노이즈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노이즈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저희가 아직 퍼블리시한 것은 아니지만 요 카이스트에 계시는 다른 이제 윤영규 교수님이라는 분과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현미경을 얻어낸 실시간 데이터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프로세싱을 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이런 흘러다니고 있는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제 RBC의 플로우 같은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이미지 신호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시에서는 이제 저희가 요 HTTP GFP, 그다음에 로자 26 M2MG라는 마우스를 썼는데요. 요 마우스에서는 이제 모든 세포 핵이 녹색으로 보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세포들은 요 빨간색 멤브레인 트리 토메토를 발현하고 있는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혈관들을 잘 볼, 혈관이나 이제 다른 이런 세바셔스 글랜드 같은 모든 세포들을 빨간색으로 잘 볼 수가 있고요. 또 세포 핵은 녹색으로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머신러닝 기반의 노이즈 리덕션, 요 포스트 프로세싱은 요런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가능하고요. 사실 비디오 데이터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대량의 아주 빅 데이터거든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초당 30장씩 획득하는 이제 비디오 영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빅 데이터고, 그런 빅 데이터에 기반한 머신러닝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 이런 노이즈를 아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머신러닝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저희가 근육에서 획득한 영상이고요. 이제 마이오사이트에 뭐 핵들 보이고, 마이오사이트 이제 특징적인 그 안에 이제 사코미어 필라멘트 구조, 그 다음에 이런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적혈구들,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녹색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면역세포들의 흐름까지도 저희가 잘 분석을 잘 이미징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드니의 데이터가 되겠고요. 역시 뭐 키드니 튜블 구조라든지 그 안에 있는 세포 핵들, 그 다음에 이런 튜블 사이사이에 캐필러리 흘러다니고 있는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적혈구들도 같이 이미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 데이터는 이제 요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자, 왼쪽은 저희 실시간 30프레임 이제 로우 데이터고, 오른쪽은 이런 이제 다시 한 번 더 노이즈 리덕션 프로세싱을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저희가 실제로 약물 전달 중에서도 특히 나노파티클 전달을 실시간으로 이미징한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자, 이 예시에서는 저희가 타이트 GFP라는 트랜스액 마우스를 썼습니다. 이 마우스는 이제 혈관 내피세포들이 이제 녹색의 GFP를 강하게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리버고요. 그래서 여기서 녹색으로 보이는 건 이제 리버에 있는 혈관 세포들, 리버 사니소이드의 혈관 내피세포 엔도셀리어 셀들이 GFP를 발현하고 있어서 이런 혈관 구조를 녹색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레코딩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 꼬리 정맥으로 요 나노파티클을 주사를 했는데요. 요 나노파티클은 크기가 한 200나노미터 정도 되고 역시 빨간색으로 형광 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시작하면 여기다 이제 마우스가 숨을 쉬니까 숨을 쉴 때마다 이제 초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맥으로 주사해준 나노파티클이 한 10초 정도 지난 후에 리버에서 관찰이 되기 시작하고 혈관에 흘러가는 것도 저희가 빠르게 볼 수 있고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런 나노파티클들이 이렇게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이 사실 실시간에 찍은 거고 오른쪽은 그걸 다시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노이즈를 리덕션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혈관 안에 흘러가고 있는 나노파티클들과 그거의 이제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어큐뮬레이션 이런 다이내믹스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미징할 수 있었다는 이제 결과가 되겠고요. 자, 이 데이터는 저희가 나노파티클에 대해서 한 것이지만 그 외에 어떤 펩타이드라든지 펩타이드 치료제, 뭐 항체 치료제 아니면은 이제 다른 좀 엑소좀 치료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런 살아있는 동물 안에서 주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딜리버리 되고 어떻게 분포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타겟 조직이나 타겟 세포로 전달이 되는지를 잘 이미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더 이제 쭉 보여드리고 이제 장비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시는 저희가 림프노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세팅을 했던 데이터가 되겠고요. 자, 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다시 또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림프노드를 노출해서 현미경 아래에 이제 세팅해 놓은 요 현미경 대물 렌즈 아래에 세팅해 놓은 이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게 한 2시간 정도 되는 이제 타임랩스 비디오가 되겠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T세포, 녹색으로 보이는 건 B세포,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이제 다시 FRC라고 불리는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세포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큰 혈관, HB라는 혈관이 있고 그 혈관에서 또 T셀과 B셀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는 엑스트라벨제이션을 저희가 이미 2시간 동안 타임레스 이미징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2시간 정도의 이미징을 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주로 저희가 동물을 마취를 시켜놓는데요. 마우스는 마취를 하면 체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몇 시간, 수시간 정도의 이미징을 하려면 동물을 마취한 상태에서 체온 유지를 꼭 해줘야 되는데요. 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동물을 마취시켜 놓고 저희가 그쪽 항문 쪽으로 이제 넥타 프로브를 전체 바디 코어 템퍼레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넥타 프로브를 항문 쪽으로 이제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 코어 템퍼레처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히팅 패드를 피드백 컨트롤을 해서 이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도록 저희가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비슷한 예시인데요. 자, 이거는 저희가 스몰 인테스틴을 또 이미징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이크로 서저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스몰 인테스틴 일부를 밖으로 익스트로널라이제이션 하고 내부를 노출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형광 표지된 패티 액시드를 떨어뜨리고 그 패티 액시드가 흡수되는 과정은 이제 이미징 했던 이제 옛날에 이게 되겠는데요. 이 예시에서는 저희가 프락선 GFP라고 해서 림페틱 엔도셀리얼 셀, 림프관의 내피세포관, 내피세포들이 GFP를 발현하고 있는 트랜스직 마우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스몰 인테스트에 있는 빌라이라고 하죠. 육모 안에 있는 이제 림프관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이 빨간색 패텍스트가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보면 1분, 뭐 16분, 26분 동안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요 가운데 있는 녹색의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이거를 이제 장갑막 내신표에서 보면은 요 녹색의 림프관을 통해서 한 9분, 16분, 19분에 이렇게 쭉 이제 스몰 인테스틴 그 표면에 떨어뜨리는 요 빨간색의 형광에 가지고 있는 패텍스트가 흡수돼서 트랜스포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실제 이제 스몰 인테스트에서 물질이 흡수돼서, 이건 여기에서는 패텍스트였지만 사실 약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흡수돼서 어떻게 장갑막을 통해서 몸 전체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전달이 되는지를 이미징 하는데, 이런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보인 거는 이제 루멘 쪽을 보느라 저희들이 절개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인테스널 크립트 셀이라고 해서요. 스몰 인테스틴이 있으면 그 바깥쪽에서부터 바로 절개 없이 들어가서 보면 가장 아래쪽에 스템셀들이 있는 이제 크립트 구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사실 이미징한 데이터고요. 보면 이제 이런 육각형처럼 마치 보이는 게 아래쪽에 있는 요 크립트 구조의 를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H2B, MTMG 마우스를 써서 이런 세포 핵과 그다음에 이런 세포막을 이제 동시에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고요. 블러드 플로우도 이 파란색으로 저희가 수도 컬러 입혀서 동시에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건 리얼타임 데이터고 왼쪽에 있는 건 이걸 다시 모션 컴펜세이션 프로세싱을 통해서 하나의 스틸 캡처 이미지로 만들어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장점은 사실 이제 스몰 인테스틴을 더 이상 절개 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장기간에 이제 이미징이 가능하겠다는 점이 되겠고요. 이거는 자, 그 스몰 인테스틴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단면 영상을 쭉 레이저 빔을 쭉 보내면 이제 페네트레이션 하면서 이런 투포톤 영상을 저희가 획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그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 나노파티클 이제 실시간 관찰을 리버에 싸기 위해서 세팅했던 결과고요. 예시가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피부 절개, 복막 절개 후에 리버를 고정하기 위한 요 브래킷을 써서 잠시 이제 홀딩을 해놓고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어떻게 약물이 전달된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리피드 드롭플렛이 어떻게 이제 리버에서 어큐메이션이 되는지를 이미징하는 이런 연구들도 이미징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저희가 SF44라는 리피드 드롭플렛을 염색할 수 있는 형광 물질을 역시 마찬가지로 테일밴으로 주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략 10분 후에 이제 이미징을 해보면 특히 이런 리버 헤파토사이트 안에 있는 리피드 드롭플렛을 이제 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런 리피드 드롭플렛이 어떻게 점점 이제 요 지방간 모델에서 더욱더 커지게 되는지를 이제 이미징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면 뭐 2일부터 21일까지 그 변화를 이제 추적해서 영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장기간 영상화를 하고 싶을 때 특히 고정된 위치를, 동일한 위치를 반복해서 보고 싶을 때는 저희가 주로 이미징 윈도우라는 걸 많이 씁니다. 사실 이제 장기랑 조직별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미징 윈도우가 사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런 이미징 윈도우들을 사실 저희 현미경에 맞도록 저희가 다시 모디파이 해가지고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징 챔버들이 있는데요.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도살 스킨폴 챔버라고 해서 등 쪽 피부에서 주로 캔서 지구를 보는 그러니까 암 세포들의 암의 이제 변화를 이미징할 수 있는 이미징 챔버가 있고요. 어브노미널 이미징 윈도우를 그래서 복강 내에 있는 뭐 리버라든지 스플린, 팬크리아스, 키드니 같은 장기들을 또한 수주에 걸쳐서 이미징할 수 있는 윈도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브레인 이미징을 하기 위한 수술 기법이 또 하나 있고요. 일단 도사 스킨폴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수술을 이제 사실 교육도 해드리는 트레이닝 서비스도 저희가 있는데, 일단 이제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요약본 버전이 되겠고요. 보시면 등 쪽 스킨을 이렇게 스트레치 한 다음에 수철을 통해서 고정을 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해서 제거하고, 그럼 아래쪽에 이제 서피에서 티슈가 나오면 그 상태에서 저희가 주로 형광을 가지고 있는 암세포들을 이제 주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버글라스로 실링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동물을 아주 장기간, 주로 한 2주, 3주 정도까지 이런 이제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대물 렌즈 아래 놓고서 저희가 이미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미징 윈도우를 쓰면 정확하게 같은 위치를 반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찾아낼 때는 주로 이제 혈관을 랜드마크로 써서 그 특징적인 혈관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같은 위치를 찾아내는데요. 보시면,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사실 혈관이 되겠고요. 이 혈관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CD31이라는 그 혈관 내피세포가 발현하고 있는 이제 CD31을 타겟할 수 있는 항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형광 물질을 표시해서 컨주게이션 해서 역시 정맥 주사해서 레이블링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 MDA, MB231 GFP는 그 브레스트 캔서, 트리플 네가티브 브레스트 캔서 셀이라는 MDA, MB231이 GFP 발현하고 있는 세포가 되겠고요. 앞서 비디오에서 보여준 것처럼 요 캔서 그래프 모델을 만들고 대략 한 2주 후에 이 튜머가 충분히 자라난 상태에서 요 나노 파티클을 주사한 다음 2시간, 6시간, 24시간 동안에 각각의 타임 시점에 대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이런 나노 파티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한 6시간 시점에 이 나노 파티클이 주로 이제 혈관 안에 이제 많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시간, 6시간 비교해 보면 훨씬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4시간 정도가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혈관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이제 암세포들로 이제 전달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세포라든지 이쪽에 있는 것들까지요. 자, 그다음에 이 혈관 구조를 보면 이제 정확히 같은 위치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2시간부터 6시간까지는 한 번에 이미징을 한 것이고 6시간 시점에 이제 마우스를 깨워서 다시 케이지에 넣었다가 다시 24시간 시점에 다시 이제 케이지 밖에서 현미경으로 가지고 온 다음 다시 마취하고 동일한 위치를 다시 찾아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혈관을 기준으로 해서 한 3일간의 인터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혈관을 다시 반복적으로 찾아내면서 이런 암세포의 변화와 혈관의 변화를 이제 동시에 또 이미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미지를 몇 주에 걸쳐서 한 3주에서 4주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위치를 반복적으로 이미징해가면서 약물 처리를 하면서 보던지 아니면 이제 베이스라인을 보는 이런 치료 효과를 보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브도미널 이미징 윈도우, 즉 복강을 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미징 윈도우인데요. 자,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보이는 건 팬크리아스랑 이제 스플린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팬크리아스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수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브도미널 이미징 윈도우를 이제 이식을 해놓으면 이 상태에서 역시 한 2주, 3주 정도까지 유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조직에 정확하게 같은 위치를 다시 반복적으로 이미징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 이제 팬크리아스 캔서 모델을 만들고요. 그래서 팬크리아틱 캔서 셀을 GFP 발육을 하고 있는 팬크리아틱 캔서 셀을 팬크리아스에 이미징 인젝션 해준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쭉 같은 위치를 반복적으로 이제 찾아내면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9일, 14일에 정확히 같은 위치를 또 찾아낸 영상이 되겠고요. 보시면 혈관의 변화와 이제 암세포가 이제 증식하는 것을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윈도우를 임플란테이션 하는 거에 착용하는 거의 장점은 정확하게 같은 위치를 자, 보시면 매일매일 하루 단계씩 찍은 것입니다. 암세포가 정확하게 이제 혈관을 계속해서 레이블링해서 보면 혈관이 어떻게 같은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고 혈관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보시면 이제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갈 때 특히 이제 급격하게 암세포가 자라나면서 혈관도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은 이제 10일에서 11일 차로 넘어올 때 변하고 이쪽 부분은 11일에서 12일 차로 넘어갈 때 크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세포 수준의 변화를 살아있는 단일 객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적하면서 이미징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이미징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라고 해서요. 스컬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드릴을 이용을 해서 스컬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이제 글라스를 임플란테이션해서 브레인을 장기간 동안 볼 수 있도록 이미징을 하는 수술을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자, 이렇게 이미징을 해놓고 나면 이 글라스를 통해서 그 브레인을 정확하게 장기간 동안 이제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예시는 저희가 타일 스캔을 해서 큰 모자이크 이미지를 G스택으로 이제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ATB GFP의 MTMG 마우스가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메닌직스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브레인 콜텍스, 자, 여기가 메닌직스고요. 계속해서 들어가면 콜텍스에 있는 이런 페네트레이팅 아터리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메닌직스를 지나가고, 이렇게 보면 이제 브레인 콜텍스가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캐필러리라든지 이런 아트리올들을 저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로즈 벵갈이라는 이제 포토트롬보틱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런 포토트롬보틱 에이전트를 정맥으로 주사해 준 다음 특정 혈관만 딱 타겟해서 저희가 포토트롬보시스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제 포토트롬보시스가 유도된 곳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마이크로 임팍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런 크레니얼 윈도우를 이용을 하면 임팍션을 만들고 그 부분을 한 달에서부터 한 수개월까지, 한 3개월 이상까지 계속해서 추적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정확하게 혈관이 보이니까 그 혈관을 랜드마크로 써서 그 티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다음에 아스트로사이트, 페리사이트, 아니면 뉴런들이 정확하게 어떤 변화를 거치는지를 장기간에 걸쳐서 이미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또 펑셔널한 이미징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2밀리언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가지는 이제 녹색의 FRTG 덱스트란, 그다음에 3천의 몰레큘러 웨이트를 가지는 이제 트래시 덱스트란을 동시에 주사해놓고 보면 보통 이제 BBB 펑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몰레큘러 웨이트의 물질은 이제 혈관 안에서 잘 유지가 되는데요. 한 3일 시점에 봤을 때 이 빨간색으로 이 트래시 덱스트란이 새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작은 몰레큘러 웨이트의 덱스트란도 새어 나오지 않거든요. 한 3일 시점에 보면 이런 BBB 트랜지언트하게 BBB 디스펑션이 생기면서 베스큘라 리키지가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일 시점에는 이게 다시 리커버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BBB 디스펑션이 트랜지언트한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같은 혈관 위치죠.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를 만들어 놓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혈관을 주로 랜드마크로 써서 정확하게 같은 위치를 반복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3일에서 5일 시점에서 리커버리 과정에서 생겨나는 셀룰러 레벨의 리스폰스를 보면 24시간 동안 제가 이미징 한 건데요. 이 빨간색의 페리사이트가 이 파란색의 엔도셀리얼 셀을 따라서 쭉 프로세스가 일롱게이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사이트 베스 커버리지가 복구되는 게 요 딱 3일에서 5일 사이 시점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IB 테크놀로지사의 이런 생체 현미경 시스템은 펌포콜, 투포톤 현미경을 동시에 서로 다른 4개의 채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살아있는 생체 내부의 이런 마이크로 인바이먼트에서의 생체 내 세포 수준 다이내믹스를 실차원으로 실시간 영상화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세포가 상호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약물 분자들까지 동시에 이제 영상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자, 이런 예시들을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세포 수준의 다이내믹스를 살아있는 동물 모델에서 수시간부터 수개월까지의 장기간 동안 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나노파티클이라든지 아니면 요 왼쪽에 있는 건 저희가 이제 T세포를 전달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암세포로 우리가 전달한 T세포가 얼마나 전달이 되었는지를 역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체약품,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단백질, 생물학적 제제, 아니면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뭐 나노파티클, 엑소존 같은, 아니면 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이런 바이오의약품, 형광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들을 저희가 역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인비보에서 이미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치료제나 어떤 치료 기술의 생체 내 표적으로의 전달, 그다음에 그 효능을 직접적으로 인비보에서 테스팅하는 데도 저희 생체 현미경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은 이런 생체 현미경 아주 고해상도 고품질의 생체 영상을 저희들은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의 거의 모든 조직과 장기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여서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조직과 장기 거의 대부분이 이 리스트에 있을 텐데요. 뭐 골수, 뭐 브레인, 뭐 브레인 튜머 모델, 뭐 피부, 뭐 망막, 뭐 피부 안에 있는 모낭들. 자, 이건 이제 콜로렉탈 캔서가 되겠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캔서 모델들, 췌장, 뭐 팬크리아스, 뭐 GI 트랙트, 뭐 아디포이 티슈라든지 뭐 키드니, 하트, 뭐 리버까지 정말로 이제 다양한 조직에 대해서 앞서 보여드린 것 같은 3차원 이제 인비보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현미경 시스템을 솔루션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최신의 이런 듀얼 모드, 컴포콜, 투포톤, 인트라마이터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512, 512 픽셀을 기준으로 초당 30장에서 100장 정도 획득하실 리얼타임 이미징이 가능한 하이스피드 레이저 스캐너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포톤 이미징과 컴포콜 이미징을 각각 4개의 형광 채널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는 레이저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 특히 투포톤 현미경은 2가지의 레이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에 한 920나노미터 혹은 다른 780 또는 1050나노미터의 고정된 파장의 컴팩트한 펜터세컨 펄스 레이저 모듈을 안에 내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한 4개의 서로 다른 웨이브랭스를 가진 이제 컴포콜 레이저 모듈도 역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투포톤 현미경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아주 큰 이제 튜너블한 타이사팔 펜타세컨 펄스 레이저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가적인 이제 옵티컬 포트가 이제 뒤에 있어서요. 그런 옵티컬 포트를 이용을 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투포톤 영상의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살아있는 동물 조직을 쭉 페네트레이션 해 들어가면서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스킨에서 획득한 영상이 되겠고요. 이제 녹색의 세포에 빨간색의 뭐 다른 이제 혈관들이라든지 이제 다른 세포들, 그다음에 흰색으로는 컬라젠, 세컨 하모니 제너레이션이라는 투포톤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컬라젠 영상.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이제 혈관 안에 흘러가고 있는 에반스 블루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이제 레프리제티브한 이제 맥시멈 인터레스트 프로젝션을 해준 G스택 영상을 프로젝션한 이미지가 되겠고요. 자, 스킨. 자, 이건 머슬. 자, 머슬에서도 쭉 이제 페네트레이션 안에 들어가면서 혈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제 마이오사이트, 세포핵을 고해상도를 이미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건 팬크레스에서 저희가 획득한 영상이고요. 이 모든 영상들은 저희가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에서 맞추되어 있는 상태에서 획득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키드니, 스플린 등에서 이런 다양한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영상을 획득하는데 또 중요한 펑션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오토매틱하게 이런 살아있는 마우스의 라이브 티슈의
조직 모션을 컴pen세이션 할 수 있는 펑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이제 기존의 현미경과는 다르게 이런 고속의 로테이션 폴리건 스캐너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런 스캐너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균일한 레이저 패턴을 초당 한 100장까지, 최대 100장까지 이제 그 스캐닝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거에 근원해서 이런 리얼타임 영상을 저희가 살아있는 동물 모델에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실제로 이런 살아있는 동물의 라이브 이미징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동물을 마취시켜 놓는다고 할지라도 심장 박동이 있고요. 혈액의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은 박동을 하고 심장 박동이 있고 또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허파가 렁이 이제 계속 팽창하고 수축하고 그다음에 머슬도 가끔 이제 스폰테니어스하게 트위칭 이제 경련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 모든 피지올로지컬 생리적인 움직임들이 사실 이 티슈에서 모션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저희가 찍는 거는 한 0.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는 정말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고해상도 영상인데요. 그 다음에 이 영상들은 보통 저희들이 한 500 마이크로미터, 500 마이크로미터, 한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이제 필드 뷰에서 이제 이미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고해상도 이미징에서는 이런 모든 생리적인 움직임이 아주 큰 티슈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징하면 이런 움직임이 아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는 영상이고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을 때 숨을 참으라고 하죠. 그 이유가 이제 렁이 움직이는 거를 잠시 멈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뭐 동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뭐 숨 참으라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해상, 이런 고속의 이미징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일단 이미징을 하고요. 이런 빠르게 이미징을 하면은 그렇게 숨 쉬고 있고 심장이 박동이 뛰는 상태에서도 이런 일단 고해상도 이미징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고해상도의 비디오 영상에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저희가 이런 모션을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을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전부 다 컴펜세이션 한 다음에 에버리징을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런 고 SNR의 높은 SNR을 가진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모션 컴패션 알고리즘을 적용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고속의 이미징 시스템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실시간으로 레코딩하고 그 이미징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상이 있어야지만 이런 모션 컴패션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게 없는 이제 속도가 느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션 컴패션 펑션이 없으면 항상 이런 이제 블러한 이미지밖에 저희들이 얻어낼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도가 아주 티피컬한 이제 티슈 모션이 되는데요. 이런 티슈 모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컴펜세이션을 통해서 이런 서브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아주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해낼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내장을 해놨고요. 아주 오토매틱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실제 저희 현미경 이제 영상의 캡처인데요. 보시면 자 세팅을 하고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을 액티베이션 하고 이거를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싱글 버튼 캡처만 해주면 이런 리얼타임 비디오에서부터 모션이 컴펜세이션 되어 있는 영상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은 이제 동물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넥타이 프로브, 그다음에 그 아래 열선이 내장되어 있는 히팅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피드백 컨트롤, 자동으로 피드백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바디 템퍼레처를 일정의 37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넥타이 프로브로 모니터링 하면서 실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이런 태블릿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2개의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이미징하고 있는 이제 티슈 템퍼레처가 일정히 유지되고 있는지도 역시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장비 보시면 앞에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지를 그럼 이제 밖으로 빼낼 수가 있는 슬라이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팅 플레이트 위에 동물을 세팅을 하고, 이걸 또 다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밖에서 온도가 유지된 피팅 플레이트 위에서 이 동물을 수술한 다음에 입혀놓고 이거를 안쪽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를 닫고 이제 이미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장비를 일체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컴팩트하게 가로로 한 75cm, 80cm 정도, 길이로 한 9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작은 공간 안에 저희 현미경을 집어넣고 특별히 암실이 없이도 어떤 공간에라도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이제 3D 비주얼 저희 데이터를 3차원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이거를 역시 또 이제 타임랩스 이미징을 찍으면 그거를 4차원 이제 4D, 2D, 3D, 4D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역시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컴포컬과 토포톤 영상은 각각 이제 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컴포컬 영상은 일단 사용하기 쉬우면서 멀티컬러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토포톤 이미징 모드는 파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멀티컬러 이미징 할 때는 좀 리미테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살아있는 조직을 조직단마다 다르지만 수백 마이크로미터 이상 뚫고 들어가면서 이미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는 이런 고해상도의 멀티컬러 이미징을 상당히 용이하게 거의 모든 종류의 형광 물질을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에서 이미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요예시는 저희가 이제 살아있는 동물의 역시 인비보에서 아디포드 티슈 이미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녹색의 아디포사이트, 그 안에 있는 이제 녹색의 지방구들, 그다음에 빨간색의 이제 혈관과 면각 세포들을 3차원으로 역시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매직클들이 나오는 것들, 한 서브 마이크로미터 사이즈 매직클들이 실체 요 세포막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요. 투포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점에서만 형광 신호가 나온다는 점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세컨너멀 제너레이션은 특히 콜라겐을 이미징할 수 있는 세컨너멀 제너레이션 시그널도 동시에 형광과 같이 딕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을 하면 역시 또 조직을 깊게 뚫고 들어가면서 멀티컬러 이미징과 동시에 이런 콜라겐을 이미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콜라겐을 이미징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특히 파이브로시스 이미징이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리버 파이버시스 모델을 저희가 획득한 영상인데요. 노멀한 마우스와 다르게 이런 리버 파이버시스가 유도된 마우스에서 이런 콜라겐 파이버 하나하나를 구분해 가면서 이런 파이버시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기준들을 이용해서 이런 넓은 영역에서 이런 머슬과 이제 파란색 캐필러리 그다음에 이제 YFP를 발현하고 있는 뉴로머스큘러 정션 이미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고해상도 영상을 이제 여러 조직에서 살아있는 동물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기술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www.ivimtech.com에 오시면 저희 이제 현미경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이런 인포메이션 @ivimtech.com으로 어떤 문의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히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변형한 이제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공하고 있고요. 어떤 이제 주란 모델에서 어떤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도 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매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뭐 GI 트랙트라든지 아니면 뭐 엑소전 비주얼라이제이션, 펩타이드라든지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미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웨비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웨비나도 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오셔서 보시면 또 이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런 인터바이타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한 인비보 이미징을 이용한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한테 한번 테스트 이미징을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전체 프로젝트를 맡겨주시는 것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CRO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나 예시로 저희가 실제로 이런 어떤 엑소저음을 주입하고 나서 10분, 30분 시점에 어떤 타겟 세포로 전달되는 걸 이미징한 프로젝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30건 이상의 이런 CRO 프로젝트를 여러 이제 연구자분들이나 이제 회사 바이오텍에 계신 분들께 제공을 해드린 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 알빈 테크놀로지는 이런 올인원, 투포턴, 컴포컬, 현미경 시스템을 특히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이제 일체형 현미경 시스템과
R&D 서비스, 그다음에 다양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0년 이상의 인터넷 이미징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과 테크니컬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다양한 이제 마이크로 서저리라든지 이런 현관 표시, 동물 핸들링에 대한 트레이닝 서비스와 트레이닝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 있으시다면 또 연락을 언제든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 시간 또 웨비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